안녕하세요, 원투어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다른 여행 영상과는 다르게 저는 여행지를 다니면서 여행지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종류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여행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봤다면,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유여행을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여행은 말 그대로 내 맘대로 하는 여행이죠.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그 이전에는 자유여행하면 언어가 좀 되고 거기를 내가 직접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시는 분들만 가는 여행이 이제 자유여행이었는데, 지금은 요즘에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죠. 일단 핸드폰에 지도도 잘 나오고, 그 지도 안에서 솔직히 조그마한 골목 정도까지는 다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편하게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여행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패키지에 대한 뭐라 해야 되죠? 불편함들.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여행사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그리고 현지 여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가이드들이 옵션, 쇼핑, 그리고 팁 같은 것들을 내가 하기 싫은데도 계속 강요를 하게 되고,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가서 사용하는 비용을 갔다 와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자유여행보다 더 비싸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많이 가시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당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부터. 솔직히 팁은 말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돈을 지불하는 건데, 감사하지도 않는데 팁을 왜 줘야 되냐,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쇼핑센터를 가기 싫은데 쇼핑센터가 일정표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쇼핑센터를 가야 되고, 나는 이 옵션 하기 싫은데 그냥 일정표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옵션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패키지보다는 어차피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유여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말 그대로 이건 여행사의 잘못이에요. 여행사의 구조적인 잘못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패키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패키지는 패키지에 대한 그 영상을 따로 만들 거고요.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어떤 패키지 상품을 골라야 되는지, 그래야 돈을 적게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여행이니까 일단 자유여행을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자유여행과 장점과 단점을 말해볼게요. 장점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장점이죠. 숙소도 내가 정하고, 식사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원하는 때 먹고, 메뉴도 내 맘대로, 그리고 항공도 내 맘대로. 근데 반대로 패키지는 짜여져 있는 일정대로 하는 거죠. 패키지를 가게 되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오전은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숙소에서 쉬지를 못해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자유여행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조금 쉬고 몸이 괜찮아지면 나가서 활동을 하고 투어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유여행의 장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편해요. 일정을 내가 정해놓고 갔다고 하지만 그 일정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출발하기 전에 여기를 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도착을 해서 다른 거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안 봐도 괜찮겠네 하면 바꾸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자유여행의 제일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모든 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같이 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의 문제까지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소매치기나 인종차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를 가겠죠. 경찰서를 가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아니면은 주변에 뭐 현지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제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언어가 안 되면 번역 어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여행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분들, 자유여행이 아니고 모든 여행을 하실 때 여행자 보험을 다 들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행자 보험 처리를 위해서 소매치기 같은 것을 당했을 때는 여행자 보험 처리를 하려면 폴리스 리포트라는 걸 받아와야만 처리가 돼요. 그걸 받아와서 한국 들어와서 보험사에다가 넘기면 보험사에서 그걸 보고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서류를 경찰서에 갔어요. 근데 서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일단은 사건 경위에 대한 거를 접수를 하고, 그리고 그 서류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에 있어야겠죠. 그게 오래 걸리면 1시간, 2시간 걸려요. 아시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반대로 패키지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솔자와 같이 경찰서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솔자나 가이드, 아니면 가이드가 속해 있는 현지 여행사의 직원이 나와서 같이 가서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분들이 현지 언어로 해서 다 도와드려요. 그리고 여행지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류는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인솔자가 같이 갔다. 그럼 인솔자가 있다가 서류가 나오면 서류를 받아서 가는 거죠. 손님은 여행하러 가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여행의 단점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관광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패키지에서는 가이드가 있으니까 관광지에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진시황릉을 왔는데 역사가 어떻고, 여기는 어떻게 발굴이 됐고, 그리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크기가 얼마면,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주는데 자유여행에서는 그런 설명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 패키지라든지 이런 인솔을 나가보면 그런 자유시간에 이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어플이 번역이 잘 안 될 때라서 진짜 하나하나 제가 찾아가면서 이제 확인을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다른 영상을 만드시는 여행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여행지를 지나가는데 이건 그냥 이런 여행지입니다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유적지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지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다라고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거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유여행은. 그리고 근데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보니까 자유여행을 하시죠. 저도 여행사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유여행객들도 도와드렸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여행사에 위탁을 해도 되겠다.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항공을 맡겼는데 항공이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내가 본 금액이랑 똑같다 그러면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여행사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유여행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항공권입니다. 항공권은 많은 분들이 어플을 이용해서 많이들 예약을 하시죠. 근데 항공권은
본인이 직접 예약 발권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행사에서 맡기더라도 변경이 있을 때는 전화나 요즘에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해야 돼요. 만약에 저를 통해서 하셨어요. 본인이 일이 생겨서 뭐 3일 뒤로 미루겠다. 어플에서 직접 하셨으면 그 어플에서 바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물론 비용은 들지만. 근데 저한테 하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서 좌석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변경을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하면 변경을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항공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유여행일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어플을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공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은 없어질 수도 있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90일 이전에 예약 후 90일 이전에 예약 후가 아니지 발권 후 90일 출발일 기준으로 90일 이전에만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항공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대한항공이라서 메이저급 항공사라서 취소 수수료가 안 든다, 이건 아니에요. 항공에는 무수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클래스가 같은 이코노미를 타더라도 그 이코노미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클래스로 나눠져요. 클래스마다 다 틀려요. 규정이. 취소 수수료도 그렇고 변경 수수료도 그렇고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가격도 다 틀리지만 취소 수수료도 다 틀립니다. 규정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가항공 LCC 같은 경우는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메이저 항공사들이 잘 찾아보면 취소 수수료가 없는 클래스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저렴한 그런 특가 항공권이 아니고 전부 다 일반 금액 이상의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만 그거를 취소 수수료가 없이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경을 하실 때 변경은 무조건 수수료가 있어요. 여행사를 하셔도 그렇고 여행사를 통해서 하셔도 그렇고 직접 어플로 하셔도 날짜 변경을 하시는 거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 이상이 된다. 그거는 정말 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항공권에는 규정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있습니다. 최대가 1년이에요. 그것마다 클래스마다 항공권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확인하셔가지고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항공료가 2배, 3배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규정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기보다는 항공을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될 게 스케줄 검색이에요. 어플에서 저렴한 순서대로 정렬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상세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꼭 한 번씩 눌러보시길 바래요. 단거리 비행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특히나 장거리 노선들 유럽이라든지 미주라든지 남미나 아프리카 중동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상세 일정을 꼭 한번 눌러보셔야 돼요. 가격은 저렴한데 상세 일정을 들어가 보니까 막 경유지에서 경유도 해야 되는데 경유지에서 막 18시간씩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무조건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만 경유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경유를 하게 되면 항공권이 저렴해져요. 한 번 경유하는 것보다 2번 경유하는 게 더 저렴하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6시간 이내 비행이라면 경유보다는 직항을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경유를 하게 되면 경유지에서 버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6시간이 어디까지냐?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으로 봤을 때 인도까지, 그리고 동쪽은 괌 사이판, 더 나가게 되면 바다기 때문에 괌 사이판까지는 이렇게 직항으로 타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이상은 경유가 항공료로 봤을 때는 경쟁에서 좀 이득을 보실 수 있어요. 경유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꼭 있죠. 당일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느냐? 보통 경유는 뭐 2시간, 최소 2시간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기본인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한 3시간 정도는 넉넉하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뭐 많이 가본 곳이라고 해도 사람이 많고 혼잡하다 보면은 줄 서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쭉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2시간보다는 3시간, 진짜 2시간이면은 뛰어다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넉넉하게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당일 관광 없이 그냥 바로 하실 수 있는데, 당일 관광을 하시려면 최소한 5시간 이상은 현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유 시간이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공항에서 시내까지 최소한으로 잡으면은 왕복 2시간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시내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관광지를 갈 수 있느냐? 거기서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한 군데만 보고 올 거면 경유를 차라리 짧게 하는 게 낫고, 안 나가시는 게 낫고, 한 열 몇 시간씩 하신다 그러시면은 차라리 그냥 경유를 하면서 당일 관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경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장거리 노선을 할 때 직항이 없어가지고 일본을 많이 경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항공을 많이 이용을 했죠. 뭐 김포에서 출발해서 일본 나리타나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미주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이라든지 호주 쪽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시아의 허브들이 뭐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일본이라든지 방콕, 싱가포르, 홍콩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인천공항이 허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직항, 경유를 안 해도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처음 해외를 나갔던 시기는 그때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때 인천공항도 없을 때고, 김포에서 제가 이제 홍콩을 경유해서 독일로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랑 홍콩 항공을 타고 이렇게 갔었죠. 근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격을 떠나서 직항이 거의 없었어요. 미주 LA 노선도 98년 맞나? 하여튼 그 정도에 생겼고요. 그러니까 경유를 해봐야 이제 동남아 정도, 일본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수히 많은 항로들이, 거의 대부분의 항로가 직항이 있죠. 근데 뭐 갈 수 없는 곳도 있고 가면 안 되는 곳도 있고. 근데 경유를 조금 저렴한 항공을 이용해서 항공권을 구매를 해서 경유를 하겠다 할 때 물론 밖에 안 나가고 공항만 봐도 재미있는 곳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항공사를 이용을 하면 무조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걸 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다 경유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직항으로 가요. 근데 이런 항공사들은 이런 곳들을 경유를 한다는 거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일본 항공하고 ANA, 아나항공이죠. 거기는 일본을 경유합니다. 보통 나리타를 경유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장거리 노선을 가죠. 그리고 중국의 남방항공, 동방항공은 북경이나 상해를 경유를 합니다. 그리고 타이항공은 태국 방콕을 경유를 하고요. 필리핀 항공은 마닐라를 경유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은 싱가포르 경유를 하죠.
터키 항공은 이제 튀르키예, 그러니까 예전 터키죠. 이스탄불을 경유를 합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에미레이트 그러니까 중동을 경유해서 가고, 카타르도 중동인데 카타르 도하를 경유를 해요. 대충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경유에 대해서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재미난 공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본 곳 중에 재미난 공항들은 싱가포르 항공이래. 싱가포르 창이 맞나? 싱가포르 공항이 꽤 볼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영화관도 있고 게임룸도 있고, 그리고 태국 방콕 경유하는 방콕 공항도 꽤 잘 돼 있어요. 근데 공항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가다 보면은, 예전에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제가 갔을 때는 홍콩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인천공항이 생기고 인천공항을 가보고 나서 홍콩을 가니까 홍콩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방콕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아니고 공항 내에서도 충분한 볼거리, 오락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경유를 하면서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항으로 가야지, 이것보다 무조건 내가 국적기를 타야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걸 타야지, 아니면 저가항공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것만 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메이저 항공사들, 제가 말씀드린 일본항공, 아나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 타이항공, 필리핀항공, 싱가포르항공, 터키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메이저 항공사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메이저 항공사들은 굳이 우리나라 국적기가 아니더라도 타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가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중간에 경유지까지는 한국 사람이 한 명은 탑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안 해요.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합니다. 실제 예로 제가 캐세이 퍼시픽을 항공 타고 홍콩을 가고 있을 때 호피가 났어요. 한국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적인 문제는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굳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메이저 항공은 한 번씩 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숙소입니다. 숙소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국내 숙소, 말 그대로 모텔을 선택하실 때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어컨 나오고 추우면 히터 나오고, 그리고 베드버그 없고 깔끔한 시트에 깔끔한 이불만 있으면 어디서 자도 상관없다, 이런 주의예요. 저 같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성격을 가진, 다르다고 하면 좀 그렇죠. 좀 꼼꼼하신 분들은 인테리어, 위치, 가격,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시고 사실 숙소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숙소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급, 그러니까 메이저급 같은 경우에는 4성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메이저급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두 분 이상이서 가신다 그러면 3성급 호텔 그 정도 가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혼자 가신다 그러면 호스텔이나 민박, 그러니까 한인들이 하시는 한인 민박들이 종종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한참 이제 자유여행 도와드릴 때 같은 경우에는 호스텔이 유럽 기준으로 1박에 1인당 25유로였어요. 근데 그거를 2명이서 같이 간다. 2명이면 50유로잖아요. 근데 3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 위치도 괜찮고 시설도 괜찮은데 40유로도 안 된 35유로? 40유로?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숙소 그 예약을 많이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두 분 가실 때는 호텔을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혼자 가시면은 호스텔이나 민박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호스텔 민박을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금방 유럽들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앙역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 근처에 역 주변으로 있는 3성급 호텔을 가시면 됩니다. 왜냐? 다른 이유 없어요. 이동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관광지 근처로 가면,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데이투어 같은 경우로 할 경우에는 무조건 중앙역으로 가야 돼요. 중앙역에서 시작을 해서 중앙역에서 끝납니다. 근데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은 걸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비용 들어가면 별로예요. 중앙역에서 어차피 가격도 비슷하고 시설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런 관광지보다는 중앙역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동남아의 경우에는 역보다는 시내 쪽을 구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어차피 동남아는 역보다는 어차피 택시나 그램을 이용하면 저렴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방콕에만 있다가 파타야로 간다. 그거 잠깐 이동하는 그램이라든지 뭐 툭툭이라든지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앙역에 있는 게 낫다라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성급 호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3성이냐? 자, 밑으로 내려가면 2.5성급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성급, 1성급 가격대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까 그냥 말씀드렸듯이 뭐 38유로에서 40유로 하는데 뭐 35유로?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여인숙이에요. 3성급 호텔은 쉽게 얘기하면 고급 모텔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고급 모텔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3성급 호텔이면 여인숙, 옛날 여인숙 그런 게 1, 2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차이도 크게 안 나요. 근데 3유로 아끼려고 막 진짜 허름한데 그런 데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3유로 정도 더 쓰시고, 근데 어차피 둘이 가시면 3유로도 1.5유로밖에 안 돼요. 1.5유로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해가지고 따져도 한 2,000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3성 용도를 가시는 게 낫고,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4성으로 가면은 요금이 확 달라집니다. 삼성이 40유로, 맥스가 40유로, 50유로라 했으면 100유로, 150유로로 올라갑니다. 확 뛰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동남아 같이 호텔 등급을 결정하는 게 그런 삐까뻔쩍하고 좋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호텔의 경우, 모든 나라의 호텔은 일단 서비스는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뺄게요.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외형도 들어가고 건물 내에 인테리어도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예식장이라든지 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야지 돼요. 거의 대부분 4성에서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춰가면서 5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나라로 쉽게 설명드리면은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든지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이 5성급이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런 호텔처럼 막 지어졌다고 해서 5성을 걸리지는 못해요. 유럽은 역사도 있어야 되고 전통도 있어야 되고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서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5성 호텔이라고 유럽에서 로마에서 5성 호텔이라고 해서 딱 갔는데 샤워기 헤드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벽이 고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샤워하는데 타일이 막 떨어져 있고 샤워기 헤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히터도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5성급을 굳이 비싼 돈 주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성급, 맥스 3성급.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 정도는 5성 이런 좀 화려한 곳에서 주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어차피 그런 5성 그런 호텔이나 숙소에서 주무실 때는 그냥 온전히 하루를 비우고 호텔에 있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모두 다 이용하면서 지내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잠만 자고 나와서 이렇게 관광을 돌아다닐 거면 3성 이상을 하시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예약을 하게 될 때,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을 예약을 할 때도 메이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숙소 예약을 할 때도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메이저 업체들, 메이저 업체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메이저 여행사가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호텔이라든지 항공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본인이 날짜를 잘못 놓고 이게 아니고 사이트에서 오버부킹을 받아서 내가 취소가 됐는데 그게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을 들먹이면서. 웃기죠? 내일 당장 숙박인데 규정이 하루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100% 취소 수수료가 나온다. 그래서 환불은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그 SNS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막 글을 올리고 했었던 거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메이저 업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그런 여행사, 본인이 직접 하시면 비교를 일단 해보세요.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차이가 50만 원짜리 호텔을 예약을 하는데 막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취소 금액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쪽에다가 싼데 하시면 돼요. 근데 1, 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맥스로 3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하면 저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그런 호텔 예약 사이트로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투어에다가 얘기를 하면 하나투어가 처리를 해줍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취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버부킹이 됐을 때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진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직접 제 손님이 오버부킹이 돼서 날라가게 생겼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일반 룸을 예약을 했는데 디럭스 룸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1, 2만 원 때문에 여행 가는데 1, 2만 원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 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호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예약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할인이 별로 없어요. 제일 안전한 거는 호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그러면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할인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시면 한국에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약하실 때 아까도 항공도 말씀드렸듯이만 규정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며칠 전에 언제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 된다 있어요. 본인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진짜 저는 여행사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두 분이 신혼여행을 예약을 하시고 출발하는 날, 그러니까 예식을 올리는 당일날 신부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부터 이제 좀 병원에서 오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미 예약을 다 해놨으니까 아버님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하고 있는 도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모든 걸 스톱시키고 병원 가서 하고 여행사에 와서 이제 장례 치르고, 여행사에도 연락을 줬겠죠. 장례 치르고 와서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이용을 하셨었는데 제 기억에는 발리를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거를 볼지 안 볼지를 모르니까 제가 이제 어차피 실명도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사망 확인서, 뭐 진단서죠. 진단서를 제출을 하니까 많이 뺐습니다. 원래는 진짜 말 그대로 당일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불 금액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망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었더니 거의 80%였나? 이렇게 환불을 해주셨어요. 대한항공 측에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해주셨어요. 근데 해외 풀빌라를 예약을 하셨거든요. 신혼여행이다 보니까.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환불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규정 내가 이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규정 확인하시고요. 규정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그쪽 업체에 예약하시기 전에 전화나 문의글로 꼭 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금 예약하면은 만약에 일이 생겨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시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고려할 것 중에 세 번째, 당일 관광. 정말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이용을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가이드가 붙으니까. 우리나라 패키지가 가이드들이 다 망쳐놨다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가이드가 정말 한몫했죠. 자, 옵션 쇼핑 팁 이런 것 때문에 가이드가 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당일 관광은 옵션 쇼핑 없습니다. 팁 본인이 원하시면 주면 돼요. 제가 처음에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팁은 내가 이 서비스에 만족을 했다라는 의미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당일 관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팁이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팁을 추가로 안 주셔도 되고, 추가로 주시겠다 하시면은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당일 관광을 말씀을 드리느냐, 실례로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당일 관광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예전에는 뭐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예전에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잘 없을 때였어요. 그때 바티칸 들어갈 때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빨랐어요. 근데 지금은 패스트 트랙이나 일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그거를 하면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가서 가이드가 붙어서 설명을 해줘요. 들어가면 광장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바티칸을 전부 다 보고 나오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자, 아까 제가 숙소할 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 중앙역에서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 남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이드 붙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요거 하셔도 무방해요. 왜냐, 그 비용 내시잖아요. 그건 가이드 비용이에요. 그래서 100% 주고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옵션 쇼핑 팁 없습니다. 만약에 갔는데 이태리 남부 투어를 예로 들게요. 이태리 남부 투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남부까지 가요. 폼페이, 소렌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 오는 건데 차량비 포함이고요. 식사는 불포함이에요. 왜냐, 그 주변에 식당들이 많아요. 근데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진짜 옆에서 막 스테이크 썰고 있는데 나 혼자서 볶음밥 먹고 있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본 음식을 먹는 것보다 손님들이 자유롭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계시든 간에 어디서 식사를 하시고 여기로 다시 모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가이드도 편해요. 왜냐면 가이드 같은 경우 식사를 할 때 식당에 일일이 전화해서 내가 몇 명을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밥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식사를 빼버렸어요. 그렇다고 옵션도 아니에요.
어차피 자유여행하면 돌아다니시다가 식사하실 때 되면 레스토랑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 들어가서 식사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량 이동하는 차량 포함, 그리고 관광지 설명 다 포함,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 포함. 자, 여기서 당일 관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딱 걸러야 되는 가이드 투어 뭐냐,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라는 게 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일정이 길어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비용이 빠져있다, 이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관광지에서 내가 일정 말 그대로 관광지 입장료를 내야 된다. 관광지 입장료도 포함을 해야죠. 관광지 입장료가 불포함이다. 그것까지는 그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관광 그런 거는 딱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시다. 근데 가이드 팁을 내야 된다. 갔는데 기념품점을 들어간다. 그런 거 다 걸으세요. 내가 필요한 당일 관광은 뭐냐,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같이 가는 차량, 만약에 시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티칸 관광이다. 그러면 바티칸에서 중앙역에서 바티칸까지 이동할 때 뭘 타고 가야 되느냐, 지하철이다. 그러면 같이 지하철 패스를 같이 사서 같은 돈을 내고 같이 사서 간다. 내가 이미 사놨으니까 돈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지하철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하철 개인별로 다 사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계세요. 로마에서 일정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일주일 패스 이런 게 있어요. 지하철 패스 중에.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굳이 하루짜리를 내가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불편.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 관광지 입장료 어차피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요즘에는 검색해서 돌아다니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쇼핑센터로 들어간다, 팁을 달라 한다, 갔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하면서 뭐 되도 안 하는 옵션들, 뭐 아이스크림 먹을라, 아이스크림 직접 가서 사드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 다 걸러요. 그런 거 하는 경우 거기 예약한 사이트에다가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가이드 징계 먹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어하는 관광 가이드들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일 관광은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본인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거 가이드들 옵션 쇼핑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다고 해서 기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당일 관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자유여행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이제 사족도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좀 더 선택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사족도 많이 붙인 이유는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들 때는 그게 오히려 더 본인들한테 잘 뭐라 해야 되지? 잘 와닿을 거예요. 일단 자유여행에 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을 하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뭐 많이 떠들었는데 자유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갈지, 그리고 당일 관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시겠다면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에 듣고 그냥 이런 놈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정말 감이 안 잡히고 모르겠다 하시면은 메일로 문의 주시면 돼요. 제 거 이제 채널 거기 보시면은 제 이메일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검색을 하실 때 이런 검색을 뭐 굳이 안 하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창원 원투어라고 치시면은 홈페이지나 이런 거 없어요. 플레이스만 있습니다.
플레이스에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저한테 꼭 뭐 예약을 하라 이거 아닙니다. 진짜 저는 도움을 드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행 때문에 상담을 하고 여행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물론 그 이후에 예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저는 우선 상담을 하고 예약한 거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재미가 있어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처음에 여행사 시작은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행사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여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여행사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으니까, 너무 심한 악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여행 준비하시는데 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보셨더라고요. 저는 한두 번 볼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만들어서 제가 제 여행사 홍보하는데 이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제 여행사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게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패키지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패키지 관련돼 가지고 얘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작업도 하고, 그리고 편집 좀 공부를 좀 더 할게요. 왜냐면은 패키지를 하면은 제가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투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영상에 같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여행 가시는 분 있으면은 이런 것 좀 보여주시고, 이런 것도 있더라 하면서 좀 보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